안녕하세요. 안조구입니다. 지난주에 간부 시험이 있었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뭐 쉬운 시험이 없겠지만 우리 간부 시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험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시험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난이도를 분석해 보니까 범죄학이 좀 어려웠고 나머지 이 과목들은 무난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학은 보기에는 약간 쉬운 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된 건 맞습니다. 다만 군데군데 함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스 문제에서 어려운 지문들이 한두 개 있어서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는 중상 정도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한 3문제, 4문제, 그리고 뭐 시간 조정이라든지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한 5, 6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난이도는 제가 중하급으로 봤는데요, 실은. 시험지가 지난해보다는 좀 더 길게 나왔죠. 한 7페이지로.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박스 문제에서 처음 보는 법령도 쉬운 법령인데 박스 문제에서 한 지문씩 어려운 지문이 있어서 그런 지문들 함정에 걸린 사람들은 한 6문제, 7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이번 시험의 특이한 점은 박스 문제가 13문제. 이것은 특이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올해로 간부 강의가 제가 2002년부터 했으니까 꽤나 오래 했죠. 한 20여 년 간부 시험 문제를 봤는데 박스 문제가 23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뭐 71기라든지 70기 정도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가 우리 경찰 간부 시험의 난이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은 훨씬 더 어려웠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법령 문제는 뭐 20문제 정도 뭐 쉽게 출제되었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판례, 사례. 이번 시험 문제는 잘 만든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판례 사례 문제는요, 앞으로도 훨씬 더 신경을 더 써야 될 파트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사례를 찾아봤는 사례를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봤던 사례입니다. 이거 행정법 사례.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저도 이제 예상 문제집에 넣을 생각인데, 경찰 관련된 그런 판례나 사례들은 해 두시는 게 훨씬 더 다음 시험에 합격하기에 유리할 겁니다. 물론 이제 강론의 수사나 보안 경찰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출제가 안 됐다 그래서 73기에 나오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총평을 할 수 있겠고, 단원별로 보시면요, 순경 시험의 비율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기초 이론이 12문제 정도인데 좀 적죠. 적은 이유가 뭐냐면요, 실은 이렇게요, 인권 보호 규칙이라든지 이런 경찰 행정학에 있는 문제들도 기초 이론에 넣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8문제 정도는 쉬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일단 이번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기출문제라는 것은 간부시험 기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승진문제도 꼭 보셔야 됩니다. 승진문제도. 제 기출문제집에는 20여 년간 승진하고 간부시험 기출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외국 관련 판례라든지 이거 승진문제입니다. 승진문제. 뭐 나머지는 뭐 쉬운 문제였고. 역사 문제는요, 역사 문제. 애국경찰 역사가 2문제 나왔는데 어렵게 안 나왔습니다. 그죠? 제 기출에 있는 지문들이 그대로 나왔죠, 실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간부시험의 특징이에요. 간부시험에서는 역사 문제가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7문제 정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봐두시고.
경찰 행정법이 이제 공부할 때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파트죠. 경찰 행정법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행정직 행정법을 다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였죠. 일부 쌤들은 부급 행정법 파트를 다 한 사람도 있었죠, 실은.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려웠던 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처음부터 제가 강조했죠. 경찰 행정법은 경찰 행정에 국한되는 게 맞다. 물론 기본적인 구조는 필요해요. 기본적인 구조는 해야 되지만 그 이외의 거,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찍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실은. 경찰의 개론의 범위도 있거든요, 범위가.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강조했던 파트에서 거의 다 나왔죠. 나왔는데 어려웠던 문제가요. 27번 사례 문제. 뒤가 좀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책임의 원칙의 사례 문제가 좀 어려웠죠. 이 사례는 행정법 교과서에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 행정법 교재 안에 들어있던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 중에도 직접 원인수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또 하나 이제 여기 구제법에서 국가배상법 박스 문제 40번 문제인데요. 제가 이거 다 했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지문을 찍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 교과서에 있는 판례라든지 그 내용을 잠깐 언급해 드릴 테니까 아무튼 특히 지문 나번이 조금 어려웠다 그죠? 그래서 경찰 행정법에서는 보통 한 두 문제 정도 판례 문제하고 사례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두 문제가. 경찰 행정학 문제는요 대체로 다 쉬웠습니다. 이론도. 여기 뭐 쓰레기통 모델은 우리 71기에 경찰 간부 시험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고 조금 어려웠던 게 15번 과정 이론 문제인데요. 제가 강의 중에도 계속 언급을 했었고 제 예상 문제집에도 똑같이 있어서 뭐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경찰 행정학 문제에서는 마지막 여기에요, 그죠? 인권 보호 규칙인데 인권 보호 규칙이 기초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박스 문제로 나왔는데 마지막에 지문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잘 안 보던 지문이어서 함정 문제로 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나머지 이제 강론이라고 그러죠. 활동 분야, 자체 경찰이 한 3문제, 국가경찰 사무가 4문제. 이 부분에서도요, 그죠? 특히 생활안전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특히 살해 문제가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 부분은. 약간의 민법 지식이 좀 필요했었죠. 직계 존비속이라는 개념이. 그걸 알아야, 법령을 알아도 풀 수 없는 문제, 그걸 모르면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문제였고, 도로교통법 문제에서는 모범 운전자 이 지문이요 잘 안 나오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정으로 걸릴 수 있는 박스 문제였습니다. 법령에서는 2문제 정도가 함정으로 걸릴 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사례하고 판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웠고 잘 만든 문제는 집시법 판례 문제입니다. 물론 기본 이론을 좀 알았던 사람, 제가 야간 집회는 한정 위원 결정 받아서 아무 제한이 없다 라고 알았던 사람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체가. 그 이외에는요 어느 정도 기출문제만 많이 잘 봤던 사람들은 한 32개나 33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제가 기본 강의 때도 기본 강의 들을 때 같이 이거 기출문제를 같이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기출문제를 풀 때는요 승경 시험은 기본이고 간부 기출도 기본입니다. 간부 기출. 그리고 승진까지 보셔야 됩니다. 다. 그리고 제 기출문제집에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일반 행정직에서 출제되었던 그런데 경찰학과 관련이 있는 문제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 행정법이나 경찰 행정학 문제는 그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같구나. 제가 일부러 이거 크게 좀 보시라고 넣는 겁니다. 크게. 빨간색 글씨가 어렵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가 두 개, 이렇게. 판례가 9문제가 나왔는데 사례 포함해서 앞으로도 이 판례나 사례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서 꼭 유념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할 때는
아까 봤듯이 이런 법령에 특이한 거 한두 개 넣어놓기도 하지만 판례나 사료는 아마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73기 내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기본 강의를 항상 강조를 해요. 제가 간부 강의 20년 넘게 강의했지만 올해 시험이 쉽게 나왔다 그래서 또 내년에 더 쉽게 나올까? 그건 아닙니다. 이걸 방향을 잡는 건 맞지만 절대로 똑같이는 안 나온다. 제 경험상. 그러니까 절대로 만만히 생각해서 뭐 쉽게 한다든지 이 행정법 파트를요. 그냥 뭐 범위를 너무 좁혀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 큰 낭패를 볼 겁니다. 분명히. 반드시 제가 기본 강의 때 언급해 주는 판례 같은 거 있죠. 판례 또는 사례 같은 것은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도 이제 경찰 관련된 게 무언가 또는 많은 교재 중에서 행정법 교재라든지 그지 교수님 책 중에서 제가 다 읽어보고 경찰 관련된 내용을 여우지 꼭 가지고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 뒤에 있네? 여긴가? 아닌데? 안 넣나? 이겁니다. 이거. 그지? 이게 책임의 원칙 사례 문제인데요. 사례 문제. 뭐 정답은 3번인데요. 제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요 그림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 강의할 때 이걸 가지고 강의하거든요, 제가. 하면서 잘 안 나올 거라고 말하면서 제가 직접 원인서를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출제된 게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화랑 주인이 자기 가게를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누드 그림을 걸어놨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그림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럴 때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직접 원인서리 통솔이다 그러면서 직접 원인을 제공한 화랑 주인이 책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문제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실은. 아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A가 자기 가게를 강구하기 위해서 B에게 이렇게 야하게 이렇게 옷을 입혀서 이렇게 세워놨죠.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물론 이게 이제 정답은 너무 쉬웠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직접 원인서는 직접 원인을 제공한 주인 A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3인데요. 3인데 나머지 조건설이나 의도적 간접 원인 제공자 이론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은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이제 기본강의 때 설명드리겠지만 조건설은요. 이것은 그냥 여기 이렇게 위험을 야기한 상태를 만든 모든 관여자들이 그지? 다 책임자가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훨씬 더 이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통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옛날에 행정직에.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해설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문도 그 교재에 그대로 있는 지문이에요. 실은. 이런 지문도. 그래서 당연하게 그다지 그렇게 교통방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은 이게 이제 영입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자가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재에서. 제가 항상 시험 보고 나면요. 그냥 정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 찾아봐요. 그래서 내가 다음 시험을 대비할 때는 그런 책에 들어있는 유사한 지문이라든지 사례를 갖다가 제가 문제를 만들어 강의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잘 맞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좀 다 찾고 있어요. 찾아서 따로 정리해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맞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야? 자, 꼭 이 부분 알겠죠? 기본 강의할 때 개념이라든지 기본 이론이라든지 판례라든지 그리고 기본 강의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하죠. 기출문제를 같이 보라고.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출문제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지문들은 완벽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요령 중에서 하나가 더 기본 강의 듣고 나면요. 이제 두 번째가 4번 암기 단계인데 암기 단계인데 암기를 할 때도 선택과 집중을 꼭 하셔야 돼요. 이론을. 틈틈이 강의를 선택해서 내가 아는 부분은 제하고 특히 법령 부분은 빼고 나머지 개념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 5회 정도는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야 간부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 법령 암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저는 찾아와서 찍어만 주는 거고 암기는 여러분 스스로. 자, 스스로 하자, 스스로.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하자. 그래서 암기 노트로 외우고 제가 만들어 놓은 빵꾸 노트로 다 하나 채워보고 이번 시험도 거의 빵꾸 노트 아까 말한 요 두 개. 자, 요 딱 두 개 지문. 법령 조문에서. 요거 빼고는 다 있습니다. 빵꾸 노트에. 제가 아까 법령 문제 중에서 함정에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였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잘 안 보는 이게 시도 경찰청장으로 나왔죠. 이첩할 수 없다로 나오고. 제가 이제 출제가 가능한 모든 법령의 단어들은 암기 노트나 특히 빵꾸 노트에 다 빵꾸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꼭 그거 활용하셔서 스스로 꼭 하십시오. 이거. 마지막으로는 제가 예상 문제집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원투 두 권이 있는데 꼭 풀어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아까 사례 문제 언급했지만 제가 계속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 막 조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거나 스스로 예상을 해서 문제를 내가 구성을 하거든요. 거의 적중이 됩니다. 거의. 그래서 하나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이게요, 과정이론 문제거든요, 과정이론. 우리 15번 문제인데, 15번 문제, 그죠? 정답이 이거 있죠, 아담스. 맞아요. 제가 이 문제 만들어 놨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브룸하고 아담스는 기억에 두라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예측해서 이런 문제라든지 사례 문제를 제가 예상 문제집에 넣어놓을 테니까 반드시 풀어보십시오. 알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40번 국가해당법 기본 강의 때 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경찰 공무원이 있다, 조문회가. 그래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별표를 3개를 해놨어요. 이번 시험도 나왔죠? 전투경찰. 이게 나왔습니다, 전투경찰. 이번 시험에.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 이 지문이었죠. 제가 판례에 넣어놨어요. 경찰 관련 판례. 박스 문제 지문 보시면 이게 있었죠?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서도 당연히 이중배상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맞은 밑줄을 그어놨죠.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이런 거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 중에 언급해드리는 판례라든지 이런 내용은 반드시 하십시오. 물론 자요. 자, 마지막으로 경찰 행정법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가장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법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기본 강의 때 찍어주는 것 정도는 꼭 하십시오. 그리고 기본 구조 정도는 이거 꼭 알고 가십시오. 그래야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일반 승경 시험도 1차 시험에 이게 나왔죠. 행정소송의 종류. 제가 예상 문제집에 넣어놨으면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기본 구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언급해드리는 경찰 관련 판례 앞으로는 분명히 더 나올 겁니다. 제가 모든 기본서 찾아가지고 대학 교재 찾아서 제가 경찰 관련 판례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물론 제 기본서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제가 아까 그런 사례까지도 앞으로 찾아서 따로 문제를 만들 겁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시험이 쉽게 나왔다 그래서 내년 시험도 쉽게 나올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 시험이 방향을 제시는 해주지만 똑같이는 안 나온다. 제가 20여 년간 간부 강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할 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기본적인 80, 85점까지는 맞을 수 있게 해 두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본 강의 때 다시 한번요 설명드리면서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시험 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시는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말도 있지만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겁니다. 하고 결정은 신이 결정을 합니다. 일단 발표 때까지 좀 쉬시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스스로는 잘 알죠. 다시 해야 될지 또는 이제 결과를 기다려서 체력을 해야 될지. 만약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표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먼저 출발한 사람이 먼저 앞서갑니다.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강의 중에도 언급드리지만 이 앞에 땅을 아무리 파도 석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합격할 것 같지만 열심히 땅을 판다고 석유를 얻는 건 아니죠. 석유가 나올 만한 곳에 가서 열심히 파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학 개론은 이 개론이라는 개자가 모두 개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좀 덜 할지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건 자신합니다. 그냥 있는 강의 그냥 따라서 하는 사람하고 제가 20여 년간 간부 강의하면서 계속 범위를 산정해서 범위를 한정해 주는 것. 이게 제 몫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를 믿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언급하는 내용 정도만 꼼꼼히 준비하시면은 아마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기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